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오늘 저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력의 국가로 모시고 출마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매번 모든 것들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면 긴장되고 또 준비했던 부족의 어떤 실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깔려있는 기자회견문은 이미 이메일로 다 발송을 해서 여기서 참고하고 있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기자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영광,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다는 신념으로 저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영광군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영광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립 전북기력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조선대학교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군부가 정확한 정권은 법관의 꿈이 사치라는 것을 일깨우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향내 민주화를 위해 철저히 싸워왔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치하의 그 암울했던 시절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5.18 강조 학살 운동초단을 위한 혁명 모의 재판을 주도했고 군사독재 타도 투쟁을 하면서 다니다 잡혀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1986년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대학교 학령 민주화를 위해서 113일간의 농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분신으로, 투신으로, 무문사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독재정권은 박종철 열사를 검은치사로 이한열 열사를 체류탄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호원철폐, 직선제 개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87년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현장에 서서 정말 뜨겁게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노태우로부터 6.29 항복선을 받아내며 승리를 했습니다. 이어 87년도 김대중 선생님이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입법하였을 때 영광무시장 연설을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광무시장에서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주영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광주 시민을 2번 죽이는 간접적인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저는 억압과 소외가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조그마한 힘이지만 보태겠다는 신념으로 1995년 도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여러 번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도의원에 도전했던 95년, 98년, 2002년에 낙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3전 4기로 결국 도의원이 되었고 3선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도의회 6개 상임위 전부를 거치면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올곧은 가치 실현을 위해 눈앞의 정치적인 이익과 왜곡된 세비에 좌우우면하지 않고
정치적 소신을 싣고 갔던 점을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개혁정당 민주당이 걸어온 권한의 길을 초의 흔들림도 없이 함께 해왔습니다. 안철수 열풍으로 전당의 많은 강력의원과 기초의원은 물론 현 이계호 국회의원과 김준성 영광고문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당이 입당을 숙고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에 탈당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당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촛불혁명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광장의 촛불이 영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변형을 이끌어낼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는 문재인 후보라는 신념 아래 영광 유일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영광 경선 대책본부장을 맡아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기충천한 동지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고 끝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이동근의 이력을 꼼꼼히 훑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원 국회의원, 김인근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이계호 국회의원 등을 탄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이르기까지 영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 활동과 풍부한 의정 활동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자산을 활용해 더불어 행복한 영광,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뼈를 깎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제가 평소 꿈꾸고 염원했던 영광의 비전을 기필코 펼쳐보이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에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기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영광 국민이 주인인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정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반주도 및 특정 세력의 정책개발 환경을 국민주도의 통합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혁신하여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서부터 예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고착화된 분열과 갈등, 반목의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겠습니다. 둘째,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과 지역기반 산업을 융합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 창출형 기업을 새롭게 유치하겠습니다. 대마산단 입주인력 주거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대마산단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의 직접 투자나 투자 유치를 통해 노인, 여성, 장애인 및 기농기촌, 중소, 청년, 농업인 등이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터를 마련, 주민 양극화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자본과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수당 등을 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내 삶이 달라지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인 치매와 혈액 천수 검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 안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출산보험금 지원,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 육아 부담을 해결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사회 참여 의지가 강한 만 24세부터 2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농수당 청년 창업가를 적극 지원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영광을 만들겠습니다. 기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농사관학교 등을 운영하여 기농인의 농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 증가에 따른 이동권 보장 및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적부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교육문화 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부모교육, 자기주도학습 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 학습관을 설립하여 100세 인생을 대비한 인생 주기별 평생 학습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술관 및 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군 문화예술인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수 해안도로에 LED 조명, 태양광, CCTV, 비상벨, 와이파이 등이 복합된 통합 미관 가로등을 설치, 화려한 야경으로 관광 수요를 확장하겠습니다. 천주교 순교지, 백수 원불교 성지, 영산 기독교 순교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등 4대 성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영광을 성지 관광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대형 리조트 등 가족 체육형 숙박시설을 확충해 영광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관광 창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영광의 관광시티 투어 노선을 운행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유원지 모빌리티 체험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림수산부 예산 25%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사연의 진미의 고장으로서 청년에만 영광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육상 양식단지 조성 및 양식새우와 양식 참조기 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농장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면을 대표하는 고부가 가치 특화장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때 영광은 인구가 16만이 넘을 정도로 융성한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만이 조금 넘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유난히 두드러진 것이라고 백과사전에서 기록할 정도입니다. EBS 중학사회과목에서는 사회의 도시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의 전형적인 예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찬란한 역사 문화의 고장 영광, 첨단 산업과 사회적 경제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고장 영광, 농축수 특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하는 육체 산업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고장 영광, 일터가 넘쳐 청년이 돌아오는 고장 영광, 국민이 모두가 한 번쯤은 찾아가고 싶은 명품 관광 거점 영광,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 이등곤이 꿈꾸는 세상, 우리 국민이 모두 꿈꾸는 세상, 우리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읍시다. 더불어 행복한 영광,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물론 좀 격식이 고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사회자를 두고 이렇게 해서 격식을 갖춰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혼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질까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5가지 큰 틀로 5가지 세부적인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담아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다듬어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것이 됐든 안 그러면 평소에 뭐 저에게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중일보 기자 정경환입니다. 네. 기자회견 초대를 감사하고요. 네. 그 모든 목표 중에 네. 1번 장의 내용을 여쭤보려 합니다. 네. 제가 좀 그 친환경 지원센터가 인과학을 네.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그 지원센터 말씀을 신경주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모르고 준비 안을 보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급식 지원센터가 지금 개인이 해서 지금 학교로 입찰을 통해서 납품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를 이렇게. 그런데 그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까? 예. 제가 군에서? 지금 전남에서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5개 정도 지역에서요. 우리 영광에서? 특히 이제 영광도에 포함돼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애들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삽입돼 있길래 다른 안이 있는가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급식센터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식자재 어떤 구입 자체를 지금 예구에서 와서 납품하는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군의 직접 투자나 투자 유치를 통해 노인, 여성, 장애인 및 기농기촌, 그다음 중소, 청년, 농업인 등이 안정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시군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각 읍면별에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학교 급식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어질 수 있는 식자재는 그것을 통해서 유통센터를 통하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센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예. 영광의 스페셜리스트 김정희 기자입니다. 현재 영광군은 일부 성인경제 일자리 복지, 청년정책 등 다양한 현황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5가지 분야를 제시해주는데 가장 큰 중점으로 생각하는 최우선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 방향으로 꼽으시는 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맨 첫째 국민이 주인인 군정을 펼치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지금 핵심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지 26년 됐는데 27년 돼갑니까? 그런 진행되는 과정 여러 지역의 어떤 구역파운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영광 군수위에 상황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뭐냐면 군수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특정 세력에 의해서 뭐냐면 군정이 자주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최우선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우선. 그래서 뭐냐면 모두에게 공정한 걸 저는 항상 물어보겠습니다. 최우선으로. 그 다음에 모두의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항상 물음을 갖고 앞으로 제가 군정을 맡게 되면은 공정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를 우선해서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또 중요하게는 성장과 분배. 성장은 뭐냐면 지역의 어떤 소득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기반 시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의 큰 틀에 있어서 분배 구조가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분배의 핵심은 뭐냐면 기초자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삼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게 특혜를 통한 부의 애국 그러니까 특혜를 통해서 그게 보조금이 됐든 세금을 통해서 부의 애국을 가져오는 것들은 최소화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어요. 답변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호남이 도시입니다. 저는 아니고 이제 그 모대 공약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용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특정한 또 지역이다 보니까 원자력이라는 또 원자력이라는 또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어떤 공약을 하고 없어서 어떤 후보자님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원자력 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다른 생각은 아니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그쪽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으로 분에 돌아서 또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미니 주도가 된 미니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갖다 놓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뭐냐면 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언젠가는 폐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간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공부해서 정리해서 앞으로는 반이 주도를 해서 뭐냐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내용을 채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영광학교 강사입니다. 박정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출마하신 분들의 어떤 공약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영광은 아까 김지인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핵이 유출이 됐을 때 우리가 대피소가 말로는 대피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택도 없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피소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거기까지는 깊이 이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은 이게 비치되어 있는 뭐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 근데 그것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민들의 어떤 안전을 대비한 어떤 그런 어떤 그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과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주민과 같이 했는가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요령 뭐 대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로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박정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 쓰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뭐냐면은 원자력 관련해서 기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기적으로 중앙이 됐든 광역이 됐든 기초단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 답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첫 번째에서 국민이 주인이 군정을 펼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국민정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또다시 그런 국민정책위원회의 이런 운영 정책이라는 게 정확히 없으면은 선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특권층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군정의 책 이번 책의 모두에게 군정인가 한평생에 어긋나지 않는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견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이 위원회의 어떤 앞으로 구성은 여러 가지 어떤 제세력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특정의 측근들을 통해서 뭐냐면 운영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선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꿈이 있는 자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바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